요즘 비트코인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어제는 막 디지털 금이다, 든든하다 싶다가도 오늘은 무슨 기술주처럼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게 과연 안정적인 자산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이 두 얼굴 뒤에 숨겨진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부터 그냥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들 지금 이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답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은요, 딱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선, 야, 이건 디지털 금이야. 미래의 가치를 저장하는 새로운 수단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무슨 소리야. 그냥 위험천만한 기술주. 레버리지 잔뜩 낀 나스닥이랑 다를 게 없어. 이렇게 맞서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아주 매력적인 디지털 금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약속. 아니, 비트코인이 대체 왜 그냥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 주장의 근거를 말로만 듣지 말고 데이터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야, 이 그래프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지난 10년 동안 금이 125% 오를 때 비트코인은 무려 26,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진짜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에 부를 저장할 자산이다.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금 이야기에다가 확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로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이 순간 비트코인은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자산에서 월스트리트가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제도권 자산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블랙록이 내놓은 비트코인 ETF, 아이빗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라는 찬사까지 받았죠. 이건 그냥 ETF 하나가 성공했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눈치만 보던 그 거대한 기관들의 돈이 마침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탄이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 아이비트 하나에만 무려 5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이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이 막대한 자본의 흐름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디지털 금 이야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확 끼얹는 조금은 불편한 데이터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최근 18개월 동안에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이랑 은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고점 대비 30%나 폭삭 주저앉았죠. 잠깐만요. 진짜 안전자산이라면 경제가 불안할 때 가치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한때 비트코인은요, 기술주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상관관계가 0.73까지 치솟았다는 건 이건 그냥 안정적인 금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막 춤을 추는 변동성 큰 기술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레버리지 낀 나스닥처럼 행동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가격이 그렇게 폭락하는 동안에 그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인 IBT ETF에서는요, 고작 0.2%의 자금만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아무도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만요. 그럼 대체 누가 이 많은 비트코인을 팔아치워서 가격을 그렇게 폭락시킨 걸까요? 미스테리죠. 자,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의 그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 변동성 제조기의 정체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바로 연쇄청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비투가 만들어내는 공포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가격 하락으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하고 그 매도 물량이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의 포지션이 청산당하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인 겁니다. 이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아주 사소한 이유로 가격 하락이 시작돼요. 그럼 50배, 100배 이렇게 고배율로 빚을 낸 포지션들이 위험해지겠죠? 결국 거래소는 안 되겠다 하고 이 포지션들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 물량 때문에 가격은 더 폭락하고 이 폭락이 또 다른 강제 청산을 부르는 거죠.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서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딱 그런 원리입니다. 이 변동성 제조기의 파괴력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지난 폭락 때 단 며칠 만에 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비투 포지션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 바로 이 투기적인 파생상품 시장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른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영원히 이렇게 디지털 금과 롤러코스터라는 두 얼굴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은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던진 이 한마디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토큰화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를 잇는 다리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다리는 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모든 혼란은 이 두 개의 거대한 금융세계를 연결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다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ETF는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금융이라는 포장지로 싹 싼 거예요. 암호화폐를 월스트리트로 가져온 거죠. 반대로 토큰화는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포장지로 싸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를 블록체인 세계로 데려오는,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의 전략인 셈이죠. 양방향 다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요,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계획이 아닙니다. 현실이 됐어요. 바로 최근에 블랙록이 만든 토큰화된 미국 국채 펀드가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월스트리트의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니, 이건 정말 두 세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일까요? 아니면 레버리지 나스닥일까요? 정답은 둘 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거대 기관들이 계속해서 채택하는 디지털 금의 서사가 흐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투기적인 시장이 만들어내는 레버리지 나스닥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 둘 모두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진짜 얼굴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이 다리가 점점 더 튼튼하게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마침내 안정적인 디지털 금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미래가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